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빔 엔지니어 박진우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 커브 만들어진 것까지는 완성했으니까 자, 무리 없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그 룸 바운더리 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룸 경계선을 그려야 되는데, 자, 룸 바운더리 라인을 그리는 거는 크리에이트 하고 new 룸 바운더리 라인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룸 바운더리 라인을 그리려고 하면 커브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을 넣어달라고 하네요. 리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뷰가 필요하고 스케치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순 있겠는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룸 경계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룸 경계 라인이 그려질 거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룸 경계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룸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물론 우리는 선택해서 뭐 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리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딱 닫혀진 이 커브 루프라고 하는 이 딱 닫혀진 4개의 커브만 필요한 거죠. 그런데 트랜잭션을 커밋하게 되면 여기 있는 룸 경계 라인 살아있죠. 이 룸 살아있죠. 그럼 이거를 또 다 지워줘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여기에 들러붙어 있는 4개의 선만 필요한 건데 나머지 지저분한 것들이 막 생기게 되죠. 그래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룹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건데요. 트랜잭션을 하다 보면 여기 스타트라고 있고 그 다음에 커밋이라고 있죠. 커밋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RVT 파일에 객체가 나타나게 되는 마지막 최종 단계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단계예요. 근데 커밋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경계 라인이 여전히 살아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다 지워줘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커밋하지 않고 트랜잭션 그룹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트랜잭션을 커밋하되 마지막은 롤백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롤백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모든 일을 롤백, 취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커브는 추출하고요. 나머지 룸 경계 라인이나 룸들은 이 RVT 파일에 나타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자, 그거를 코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이제 룸 경계 라인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트랜잭션 그룹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트랜잭션 그룹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룹은 new 트랜잭션 그룹 하고요. m_doc 해서 할 거고, 그룹 이름은 저는 creat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잭션 그룹을 먼저 실행할 거니까 트랜스 그룹을 스타트 해야 되겠죠. 스타트 할 거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뭘 해서 결국에는 뭘 할 거냐? 트랜스 그룹을 롤백 할 겁니다. 취소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그 데이터만 여기 커브, 여기 4개의 커브만 쏙 골라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취소해 버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이거는 필요 없는 데이터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요 4개의 커브만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using transaction 이 안에서 트랜잭션을 할 거예요. doc 그냥 C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 스타트 할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를 커밋 할 거예요. 여기 커밋 했는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체가 트랜잭션 그룹 안에 속해서 안에서 트랜스 커밋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트랜스 그룹이 어시뮬레이트 하기 전에는 이 녀석이 그 레빗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안에 서브적으로 들어있는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룸 바운더리 라인이죠. 모델 커브 어레이 MA는 먼저 DOC에서 크리에이트 할 거고요. new room boundary lines라고 할 거고요. 스케치 플랜, 그 다음에 커브스 뷰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치 플랜, 레빗은 스케치 플랜 베이스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스케치 플랜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서 가져오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뷰에서 스케치 플랜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커브 어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 커브 리스트 가지고 이걸 그려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를 어레이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커브 어레이 CA는 new 커브 어레이로 바꾸고요. 여기 CA라는 곳에 어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룸 경계선을 그리는 거는 여기 CA를 통해서 그릴 거고요. 마지막에 뷰를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럼 뷰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뷰를 찾겠습니다. 액티브 뷰. 이런 식으로 하면 룸 경계 라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룸 경계 라인이.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룸을 경계 라인을 그렸으니까 경계 라인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룸을 집어 넣을 거예요. 룸을 집어 넣을 건데 룸을 집어 넣기 전에 플랜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랜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전체적인 이 모양을 플랜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레빗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벽이라는 객체가 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 하게 되면 에어리어 플랜이나 룸은 클릭해서 갖다 대면 요렇게 안에 요 모양이 완성되죠. 요렇게 요게 플랜 토폴로지입니다. 요게 각각의 플랜 토폴로지는 이렇게 패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룸 경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패곡선의 중심점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룸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넣겠지만 이거 이렇게 넣지 않고 이 플랜 토폴로지의 중심점에다가 룸을 배치하는 걸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랜 토폴로지부터 가져오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using transaction 트랜스는 new 하고요. n 언더바 doc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트랜스를 스타트 하고요. 당연히 트랜스를 커밋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플랜 토폴로지를 가져올 건데 플랜 토폴로지 이렇게 PT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 m 언더바 다큐멘트에서 get 언더바 플랜 토폴로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레벨을 넣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레벨을 하나 넣겠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액티브 뷰에서 genLeve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뒤에 거는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큐멘트에서 아까 그 레빗을 설명했던 요 부분에 대한 플랜 토폴로지 값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플랜 토폴로지 값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닫힌 패곡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 선들 요거 전체를 플랜 토폴로지라고 하고 이 선들을
이 하나의 요 모양새를 서킷이라고 하는데요. 요 모양, 폐곡선을 서킷이라고 하는데 요 서킷에는 포인트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포인트, 센터 포인트. 근데 이거는 사실은 x, y, z 값을 가지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u 값과 v 값을 가지는 uv 좌표계입니다. uv 좌표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일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z 값은 당연히 없어요. z 값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3차원상에서 룸을 인설트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3차원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룸이 활성화되지도 않고요. 넣을 수도 없습니다. 자, 룸은 UV 포인트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로 3차원에서는 룸을 인설트 시킬 수가 없어요. 자, 다 알고 계신 거였죠?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었죠. 자, 그러면은 토폴로지 값에는 각각의 서킷 안에는 포인트들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UV 좌표계가, 자,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이치, 자, 플랜 토폴로지 값 안에 있는 서킷 값, 이거는 플랜 서킷 값인데요. 플랜 서킷.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뭐 UV 좌표계니까 PC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조건문 하나 달겠습니다. 만약에 PC 안에 이 안에 룸이 존재한다. 이미 존재한다고 하면 룸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룸을 그 안에 넣는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자, room r은 m doc에서 create 할 거고요. new room을 create 할 건데, 자, null이라고 하면은 기본 값이 들어가겠죠. null, 그 다음에 pc,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룸이라는 이제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룸을 통해서 바운더리 라인, 룸을 통해서 여기 외곽 라인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자, 외곽 라인 한번 추출하겠습니다. 자, 커브 루프 CL 뉴 커브 루프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외곽 라인은 아이리스트, 그 다음에 아이리스트 바운더리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바운더리 리스트 바운더리 세그먼트가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바운더리 세그먼트 루프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 룸에서 가져올 거고요. get 바운더리 세그먼트를 가져올 거고, 스페셜 엘리멘트 바운더리 옵션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옵션을 주지 않을게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고 하면은 바운더리 세그먼트, 여러분들이 룸은 뭐 벽체 센터로 할 거냐, 뭐 인테리어 할 거냐, 뭐 이런 옵션들 있잖아요. 그 옵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룸 찍고 바운더리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옵션은 주지 않겠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조건문 하나 더 달고요. 만약에 루프 카운트가 0보다 크면 0이면은 뭐 할 거 없죠. 루프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외곽을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0보다 클 경우 아이리스트 바운더리 세그먼트는 pp는 루프의 다 퍼스트 값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는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 리스트라고 하는 커다란 봉다리 안에 리스트가 하나 이렇게 리스트 덩어리로 들어있고, 여기에 객체들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배열. 함수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은 1, 2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중학교 수학인가요? 고등학교가 거기 나오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1대1 대응해서
뭐 4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뭐 이런 값을 나오는 거 수학 시간에 수학의 정석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차원 배열입니다. 근데 2차원 배열에서 왜 그냥 하나만 했냐? 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룸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또 어떤 객체가 들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룸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룸 바운더리 세그먼트는 외곽에 있는 커다란 바운더리 세그먼트 4개로 구성된 세그먼트 1개와 내부에 4개로 이루어진 패곡선 세그먼트 1개. 그래서 총 2개의 리스트가 추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슬라브가 구멍 나 있지 않다라는 가정을 하고 만들 거기 때문에 가장 외곽에 있는 첫 번째 바운더리 세그먼트만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묶여 있어서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하나만 가져올 거고요. 하나만 가져온 다음에 이제 룸 바운더리 세그먼트를 우리가 원하는 커브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보이치 바운더리 세그먼트 pp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커브 루프라는 곳에다가 담겠습니다. 어펜드 할 거고요. 아이템을 바운더리 세그먼트잖아요. 아이템을 커브로 변경해서 getCurv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루프에 담겠습니다. 자, 루프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iList curve 루프 뭐 ccc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ccc에 add 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여기 커브 루프를 여기에 add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위에서 하나 잡아 줄 건데요. 어떤 식으로 잡아 줄 거냐면 list iList curve roof 이름은 curves1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줄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뒤에 슬라브를 만드는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d 할 거고요. cc 그러면은 여기 리스트 안에 이제 커브 루프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들어간 거죠. 사실은 슬라브를 만들 때 필요한 커브 루프가 이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슬라브를 만들기 아니라 다중으로 계속해서 몇 개든 슬라브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하나당 요 슬라브 하나당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브스 담았고요. 그 다음에요. 커밋까지 했네요. 자, 커밋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요 녀석이죠. 요거 좀 바깥으로 뺄게요. 자, 요 바깥에 이제 빼놓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다 얻어냈어요.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룸이라든지 인설트된 룸이라든지 위에 있는 여기 룸 경계 라인 따위는 이런 룸 경계 라인 따위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보시겠지만 여기 트랜스 롤백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동안 트랜잭션 그룹 안에서 지지고 볶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취소해버린다 라는 거죠. 취소, 롤백 해버린다 라는 거예요. 조금 얍삽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커브 루프를 이제 다 뽑아낼 수 있죠. 이 커브 루프를 뽑아낸 이유는 아이리스 커브 루프를 뽑아낸 이유는 슬라브를 생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이리스 커브 루프는 2022 버전 이상부터 이 명령어예요. 이 밑에는 아마 커브 어레이라고 하는 2021 버전 하위는 아마 커브 어레이가 될 거예요. 명령어가 API 명령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 이제 슬라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트랜지션 그룹에서 롤백 빠져나왔고 실제로는 이제 레비 파일에 이제 모양이 완성돼야 되니까 아이고 너무 멀리 왔네요. 자, 여기에 트랜잭션
클래스는 new transaction m 언더바 다큐먼트에서 트랜잭션 할 거고요. create 그냥 플로우라고 하겠습니다. 트랜스를 스타트하고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트랜스를 커밋하면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for each가 들어가야 되겠죠. 뭘로 플로우를 만들 거냐면 요걸로 만들 거죠. 그래서 커브 1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iList 커브 루프라고 하는 타입이죠. 자,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밑에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플로어 F는 플로어 크리에이트 하려 보니까 여기 iList 커브 루프 프로파일을 리스트 형태로 넣어줘야 슬라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여기 나오네요. 자, 이것 때문에 저 위에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서 만들었어요. 자, 뒤에 보니까 플로우 타입 ID, 레벨 ID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m 언더바 다큐먼트에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커브 루프는 당연히 아이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로어 타입, 무슨 타입으로 그릴 거냐라는 거죠. 듀 필터드 제일 간단한 걸로 할게요. m 언더바 doc.of 카테고리는 빌트인 카테고리 OSTB 언더바 플로어 고요. of 클래스는 타입 of 플로어 타입이 될 거고요. 플로어 타입이고 여기서 first element id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 좀 글씨가 작지만 여기 카테고리에서 플로어 타입을 전체를 검색해서 플로어 타입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엘리멘트 아이디를 가져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요? 레벨의 아이디라고 하네요. 레벨의 아이디도 그냥 다큐멘트 액티브 뷰의 젠 레벨을 통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이 젠 레벨까지 하면 얘는 레벨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레벨 아이디를 넣어달라네요. 그러면 이 젠 레벨까지 가져온 녀석에 이거에 아이디 값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쭉 코드 한번 쑥 훑어보고요. 실질적으로 코드는 몇 줄 되지 않죠? 그냥 선택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결과물 추출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아, 이게 깃을 걸어놨더니 좀 귀찮게 자꾸 다른 데가 클릭이 되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형상대로 선택했을 때 실제로 플로우가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솔루션 다시 빌드. 자, 시작 버튼 누르고요. 플로비 에드인 실행시키고 문제없이 잘 작동하겠죠? 자, 두 개 데이터 놓고 저는 평면도에서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애드인 실행시키겠습니다. 데크슬라브 만들기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선택, 그런 다음에 피니쉬 했더니 짜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그런 데크슬라브가 완성된 걸 볼 수 있어요. 데크슬라브 완성됐는데 룸이나 이런 거, 룸 경계선, 경계 라인 이런 거는 하나도 없죠. 나이스.
하게 됐네요. 다시 옆에 거 클릭, 드래그, 그런 다음에 피니쉬 버튼. 그러면 데크슬라브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여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자, 캔슬하고, 자, 이렇게 드래그, 피니쉬, 쫑, 오케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보호 상단 위로 슬라브가 다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그렸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겠죠. 지금은 슬라브 타입을 넣지 않아서 가장 첫 번째 이 녀석이 넣었지만, 이제 여기에 데크, DS1, DS2가 있으면 이 문자도 인식해 가지고 타입을 변경하면서 그려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세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좋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확장된 기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또 좀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열심히 코딩 공부, 즐거운 빔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빠잉.